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현장님 어서오세요. 대구광역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벌써 9분, 10분. 네, 고맙습니다. 대구 태nin텐에 보시면은 조정 해제, 조정 대상 해제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어딘가요? 익명 게시판 보는데 사실 여기 조회수는 많지 않아요. 뭐 시쟁을 움직이고 선도해 나갈 만한 곳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약간 회원 등급이 약간 올라가면은 들어가서 글을 구경하는 정도, 저도 구경하는 정도만 살펴보는데 조정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지 싶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도 댓글을 남겨두셨는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 한 채를 더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과연 언제쯤 될까? 언제쯤 될까에 대한 고민, 과연 될까? 이런 고민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잠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중한 원희룡 요 장관 인선 뭐라 그러나요?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좀 신중 모드로 갔었어요. 그래서 역시 다주택자 응징 않겠지만 방임도 안 해. 하여튼 신중론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중하게 천천히 갈 거라는 이야기. 그다음 요 뉴스 기사 여기 어느 신문사인가요?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냥 원희룡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쭉 많이 있었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좀 조정하겠다. 결국 공급을 위한 대책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대구 공급 많아서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이 공급에 대한 노르제 걸릴 정도의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데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제가 여기 빨간 네모를 쳐봤는데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한 번에 움직이기보다는 부작용 등을 줄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저는 이 단계적이라는 말에 딱 꽂혀서 바로 이 영상을 바로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규제 완화를 해 나가겠다.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한다든지,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해 나간다든지, 투기 지역을 해제한다든지, 뭔가 움직임은 있을 거예요. 근데 단계적으로 하겠다. 요 단계. 정치인의 구호는 항상 똑같습니다. 나 뽑아달라. 뭐 해줄게, 뽑아달라. 해보면은 경기도지사도 투기 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하고자 하고, 지금 광역단체장이죠. 광역단체장. 그 다음에 광역단체 의원들 보면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요구하겠다. 이런 말들이 계속 있어요. 네, 허방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 선거를 앞두고 나면 내가 한 개 해줄게, 나 뽑아줘,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이 지방자치단체, 이게 파워가 셀까? 아니면은, 총선이 파워가 셀까? 국회의원 선거가 파워가 셀까? 저는 이 광역자치단체장 뽑는데, 굳이 이 엄청난 카드를 쓸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 네, 광역단체장의 조정해제 카드를 쓸까? 총선에 조정해제 카드를 쓸까? 요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방선거 D-9 국민의힘 여당이 12곳이 우세고 그 다음 야당이 5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 지금 유리한 판국에서 굳이 이 카드를 안 써도 괜찮다. 이 서울, 경기, 인천 등등 여기 보면은 과거에 인천 선거를 앞두고 나면 이 인천 이 외지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이곳들을 보고 사람들이 인천의 표가 어느 쪽에 더 많이 쏠리는지 보면 전국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네, 김영수님, 정신일님, 사수환인생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인천이 지금 여당 쪽에 더 우세한 걸로 봐서는 정체적인 판세도 좀 여당 쪽에 조금 우세한 모양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조정대상 지역 해제 카드를 쓰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쓸까 생각해는 해봤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아니면 그 이전부터 당선 이후부터 분위기를 쭉 살펴보니까 우리 당 분위기가 괜찮아. 굳이 안 써도 되겠어. 요거 결정적일 때 쓰면 되겠어.
투기 조정 대상 지역 요 규제 여러 가지 뭐 안들이 워낙에 많이 바뀌고 규제 내용이 워낙에 복잡해서 아마 요 필요하신 분들만 요 규제 내용들을 찾아서 보면 될 텐데 그 아까 원희룡 장관이 말했던 요 단계적이라는 말 여기에 꽂혀가지고 제가 요 단어 하나에 지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양도세 가산세율 요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 플러스 10% 20% 되건 요런 부분들을 해제해 주겠다. 지금 이미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한 방에 못 해주겠다. 근데 한번 이 간을 한번 보겠다. 10% 20% 중과되는 부분이라든지 단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짝 건드려 보겠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제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수한 인생님,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나라에서는 지난번 제가 주말 방송할 때도 가렴 주고 뭐 혹세 무민 뭐 어쨌든 이 무지하게 뺏어냅니다. 이게 돈 세금을 걷는 게 목적이지. 요 세금 보세요. 지금 요게 취득세율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 걸리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 조정 대상 지역 한 채 더 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꾸준히 자금을 조금씩 누적시켜 나오다 보니까 뭐 전세가율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좀 뭔가 좀 과거 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한 개 더 사도 될 것 같다. 왠지 여러 선진국의 사례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야, 결국 집 가진 놈이 이기더라. 임차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더라. 그래서 한 개라도 더 가지려고 이렇게 욕심을 냈는데 그냥 취득세가 마음에 걸려요. 2주택자 한 개만 더 사도 당장에 8% 여기에 플러스 0.8% 거의 뭐 10% 가까운 돈. 일단 뭐 2주택이나 3주택 어찌되었건 간에 10% 이상 남들보다 비싸게 사야 된다. 야, 이 돈은 생돈 내기 아깝다. 5억짜리 집 한 채 살려고 하는데 야, 이거 10% 거의 남들보다 5천만 원 더 주고 사야 돼요. 지금 많이 할인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야, 한 25% 정도 고점 대비 25% 정도 하락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5억에 25%를 할인받으면 4억이 돼요. 여기서 세금을 얼추 더하면은 이것저것 경비들을 더하고 하면 결국 4억 5천에 사는 거예요. 남들은 25% 할인받아서 사는데 나는 뭐 한 10%밖에 할인 못 받아 사는 이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취득세 건드리지 않죠. 지금 취득세 건드리지 않았고 일단 양도세 부분을 한번 살짝 건드려봤다. 단계적. 어쨌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제스처는 취하고 있어요. 네, 피트님 안녕하세요. 백화무님,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인상도 이거 장기 운영 과제로 남겨뒀다. 이게 거둘 수 있는 게 크거든요. 만약에 수성구 지역에 과거에 한 15억까지 올라갔던 아파트 제가 올해 공시가격 확인을 안 해봤는데 작년에 확인해봤을 때 한 10억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한 10% 정도 올랐다고 치면은 11억. 혹시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니고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이 세율 구간이 3.6%예요. 3.6%.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22억에 3.6% 얼마인가요? 한 3, 4천만 원. 3, 4천만 원이 이 종부세로 나가요. 요거 외에 플러스 그냥 일반 보유세, 재산세, 네, 플러스 알파로 좀 더 나가는 부분 있으면 임대에도 사실 큰 재미는 없어요. 큰 재미는 없더라도 추후의 자산 가치의 상승을 생각해 본다면 또 뭐 욕심 내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취득세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 총선 전에는 고민해 볼게. 하지만 그 총선이 언제냐? 22대 국회의원 선거 한번 날짜를 되짚어 보면요. 2022년 여기 4월 10일이네요. 2022년 4월 10일에 시행한다. 4월 10일 아직 멀었어요. 4월 10일 빨간 날이라서 일단 보니까 살짝 기분은 좋긴 하네요.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부산은 했어요. 부산 하락 시작했던 게 언제였냐 보니까 2017년 9월 18일. 네, 그리고 상승으로 다시 돌아섰던 게 2019년 11월 11일. 요 두 개의 간격이 거의 2년 2개월. 어떤 사람은 100주라고도 하고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니까 한 110주 정도 되었어요. 지정 해제 그 기간이 아니고 이 마이너스 구간이 끝나는 기간을 전체로 산정해 봤을 때 110주였어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대구는 과연 언제가 110주가 되느냐? 2021년 11월 15일. 야, 지금 몇 주째인가요? 이게 한 7, 8주째 정도
지금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년이 되는 시점, 2년 2개월이 지나는 시점, 부산처럼 다시 플러스로 전환할 만한 시점이 언제냐 살펴보니까 2024년 1월 15일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선거가 언제라 그랬죠? 4월 10일이었어요. 이 총선이 4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 딱 썰을 풀기 좋아요. 어차피 주정시민은 지금 아직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거에는 6월 달에 열리고 12월 달에 열리고 1년에 2번 열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요 자료를 만들면서 찾아봤는데 이 주정심의, 주거안정심의위원회가 수시로 열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말에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그 내용을 찾지는 못했는데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열 수 있다. 그 예로 작년 6월 달에 주정심의가 열렸고요. 그리고 작년 8월인가 9월인가 주정심의가 한 번 더 열렸어요. 그리고 12월에 열렸었거든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마음만 먹고 풀어주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풀어줄 수 있었어요. 지금 2024년이 아니고 22년 풀 수 있었던 시기가 5월 10일 이후로 5월 말에 당장 개최해서 조정 대상 지역 풀려면 풀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의원들 선거에서 지금 여당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풀어줄 필요가 있을까? 이들 가만히 있어도 유리한데 이 좋은 카드를 지금 써버릴까? 이런 의문도 살짝 듭니다. 자, 어쨌든 부산이 지금 요 기간 2년 2개월 무려 110주라는 기간을 견뎌냈어요. 자, 대구 2년 2개월 되는 시점 2024년이에요. 근데 당장이라도 풀어줄 것처럼 이렇게 게시판에 무수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 정말 풀어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야, 그럼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야, 조정대상지역 이거 지정요건 달바 공통요건 있어. 그 다음 선택요건 있어. 이 정량적 요건, 첫 번째 정량적 요건을 통과하고 두 번째 정성적 요건까지 통과해야 되는데 이 정량적인 요건, 자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야,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금 월간으로 살펴보면 0.7%, 0.8% 무시하게 오르고 있어요. 요건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는 건데요. 여기 올해 보면은 월간으로 보면은 0.6%, 0.7%, 0.8%, 연간으로 잡으면 4% 이상의 물가 상승률도 바라본다는 지금 시점이에요. 어쨌든 요 공통 요건 첫 번째, 요거는 모든 광역시도가 다 포함이 돼요. 자, 요 부분 한번 다시 가지고 와봤는데요. 광역시 한번 살펴볼게요. 인천, 부산 숫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살짝만 읽어드릴게요. 인천을 살펴보면 최근 2월달 마이너스 0.05, 3월달 마이너스 0.12, 4월달 마이너스 0.05. 그나마 상승하고 있다는 지역 부산이 2월달 0.01 플러스, 3월달 0.02 플러스, 4월달 0.08 플러스. 근데 여기 부산 지역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부산 지역이 0.01, 0.1인가요? 0.01인가요? 아이고. 0.1도 아니고 부산 지역도 0.01이에요. 0.01, 0.02, 0.03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소비자 물가가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무려 2배나 됩니다. 무려 2배나. 대구 지역은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1 얼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오히려 부산보다는 해제 더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둘 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률이 1.3배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모든 광역시가 해제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럼 땅 선택 요건은 어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은 여기서 선택 요건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하면 돼요. 한 가지만. 다 충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충족하면 돼요.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3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럼 만약에 이번 달에 전년 동월에 분양권 거래가 100건이었다. 올해 130건 되면은 요거 조정 대상 지역 해제예요. 근데 작년에 130건이었는데 올해 100건밖에 안 된다. 그럼 해제예요. 자, 우선 부산 지역도 살펴보시면은 지역별로 100대1, 200대1 엄청난 이 청약 경쟁률을 보이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대 리슈별, 다대동인가요? 어쨌든
이런 지역들 보면은 청약 경쟁률 미달하는 지역도 몇 군데가 나타나요. 생각보다 해제해 줄 곳은 많아요. 다시 돌아가 보면 대구의 분양권 거래량, 아까 지정 요건이 전년 동월에 100건에서 130건이 되었으면 지정 요건에 해당이 된다. 노란색 20년 선이잖아요. 노란색 한 3, 400건 되던 데서 한 600건으로 늘어났던 이 빨간색의 시기.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될 만 했어요. 근데 올해 갈색 선을 보시면은 전년 동월에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에요. 그럼 과연 대구만 이럴까요? 광주 지역 볼까요? 광주 지역 그나마 광역시 중에서는 상승률이 가장 높고 가장 안정적인 지역으로 지금 손꼽히는 곳인데 전년 동월 작년 4월에 분양권 거래량이 286건. 근데 올해는 59건. 그럼 3월달로 되짚어서 넘어가 보면 3월달에 분양권은 290건. 이거 너무 많네. 네, 너무 많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108건. 3월달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에요. 사실 요 단순히 거래량만 보기도 애매한 게 과거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면서 전매 불가한 아파트들이 생겼어요. 전매 불가한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을 자연스럽게 갖춰가는 거죠. 시간이 일정 시간만 지나게 되면 부산도 마찬가지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도에 3분의 1, 4분의 1 혹은 5분의 1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경량적 요건들을 안 갖춘 지역이 없어요.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인천도 마찬가지. 인천도 요 근래 들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분양권 거래량 모두 다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는 모습. 그나마 울산은 과거 분위기 좀 안 좋았다가 최근 광주, 울산이 분위기가 조금 나은 수준이긴 하지만 전년 동월과 견주어 봤을 때 거래량이 참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공통 요건과 선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지역은 사실 없어요. 이 공통 요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원체 높기 때문에 공통 요건은 무조건 지금 전국이 모두 다 갖췄어요. 하다못해 서울 그나마 일부 상승하고 있는 도지역들도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만큼 상승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선택 요건에 해당하는 분양권 전매 거래량 여기에 무조건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주택 보급률 이런 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각 광역시급에서 일부 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청약 경쟁률 5분의 1에 미달하는 곳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까지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요 1번, 3번 요건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공통 요건 하나, 선택 요건 하나 모든 지역이 요 요건을 다 갖췄어요. 대구 지역만 마치 너무 좀 약간 피해자 의식 같은 그런 게 좀 남아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대구만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당장 6월달에 해제해 줄 거다. 거기에 따라서 작전을 세우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들고요. 그 다음 정성적 요건 부분에서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요 부분 요거를 이유로 삼아서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조정 대상 지역을 걸어버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야 언제든지 저 풀기만 풀어주면은 당장에 좀 우려가 있죠. 솔직히 예. 취득세 부분만 이 해결이 되어도 지금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자영업자들 힘든 분들 계세요. 네, 네, 피트님 안녕하세요. 네, 아까 인사드렸었네요. 사수한 인생님 사는 것은 못 사게 하고 파는 것만 팔게 만들지요. 현 정부 생각. 지금 정책 나오고 있는 게 계속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김진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일인데 갑자기 워낙에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셔서 그리고 오늘 또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또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잠깐이나마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임대차 3법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임대차 시장이 흔들릴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한번 드렸었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많은 분들이 이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30대 10억 자산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모든 지역이 다 갖췄다. 그리고, 총선 전에는 생각보다 풀어주기 쉽진 않을 것 같다.
요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봤던 내용 중에서 아까 그 익명 게시판에 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야, 정말 자영업자들 정말 쉽지 않겠구나. 요 부분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자영업자들 정말 쉽지 않겠구나.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야 정말 저희 집 식구들 가가지고 갈비탕 한 그릇씩 먹고 오는데도 돈이 한 5만 원 들더라고요. 갈비탕 한 그릇씩 먹고 오는데 5만 원. 근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4명이 가서 갈비탕을 먹고 그 다음에 비빔국수를 먹었는데 8만 원이 들더라. 이 서울 지역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돈 쓰임이 장난 아니에요. 어떤 분이 글을 남기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주택 소유자, 1주택 소유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개 주택을 더 가지고 계세요. 1주택을 더 소유하고 계세요. 두 번째 주택에 전세를 임대한 상태인데 아마 투자한 지는 2020년 말쯤 되지 않았을까? 요때 전세가가 굉장히 높을 때, 근데 주위의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억 단위로 숫자가 바뀌는 현상, 4억짜리 전세가 거의 3억으로 떨어진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신축 같은 경우에는 2억대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3억으로 올려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그런 부분만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경향이 보이는데요. 아마 대다수의 기축 아파트들은 전세가가 한 억 단위로 빠지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요거는 비단 대구뿐만 아니고 김진경님이 계신 대전도 그러실 거고, 그다음 부산도 제가 매일 추적해 보는데 부산도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심상치가 않다. 근데 이분은 준비하는 분이세요.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식구 3명이 가서 현풍 칼국수를 드셨다고 이렇게 글을 남겨줬어요. 현풍 칼국수. 솔직히 현풍 닭칼국수죠. 현풍 닭칼국수. 닭칼국수 가면 좀 냄새 나지 않을까? 좀 못하는 집 가면은 좀 냄새 나고 별로였는데 아무튼 요 집은 저도 가봐도 맛있었어요. 요즘 맛있었어요.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싼 느낌은 아니었고 어쨌든 식구 3명이 가서 2개를 시켜 드시고 공깃밥 1개 시켜서 더 드시고 한 1.5만 원에 1.5만 원, 1.6만 원 요 정도에 3인 가족 식사 한 끼를 해결했다. 야, 잘했다. 나 이렇게 돈을 아껴서 혹시라도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은 그 갭을 한 1억 가까운 갭을 메우기 위해서 난 부지런히 돈을 모으겠다. 이 임차인을 생각하시는 부분 아주 바람직하고, 과거에 아마 자산을 형성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허리띠를 쫄라매고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요런 글을 보고 야 너무 팍팍하게 인생을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야 자영업자들 정말 더 힘들겠다.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겠다. 그 과거에 또 어떤 식당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인 남자 4명이 와서 돼지갈비집을 운영하시는데 고기를 4인분을 시키고 보통 고깃집 같이 이 인분 이거 의미 없잖아요. 성인 남자 같으면 인당 한 3, 4인분은 먹어줘야지. 고기 좀 먹었네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인당 4인분을 시키고 소주를 2병 시키고 공깃밥을 10개 시키고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머물다가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구나. 그래도 아까 그 글을 남겨주신 분은 최소한 2주택자. 그럼 우리 주위에서 봤을 때 그래도 좀 여유 있어 보이네 이렇게 느끼는 분의 생활이 이렇게 팍팍하게 돌아갈 수 있구나.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그럼 누가 쓸까? 1주택자? 한 채 더 사고 싶은데 돈 좀 지금 현금 세이브 해놓으면은 더 좋은 기회가 올 텐데 좀 돈을 안 쓰고, 무주택자? 모르겠다. 그냥 돈 쓰자. 집을 구매 아직 하기에도 돈을 조금 더 모아야 될 텐데 이게 막 흥청망청 쓰기에는, 근데 막상 쓰면은 기분이라도 나냐 이거예요. 기분이 나냐. 정말 어디 갔습니까? 제가 이거 아까 갈비탕 먹었는 이야기, 갈비탕 먹었어요. 밥을 한 개 더 시켜 먹고 가다가 육수, 뜨끈뜨끈한 육수 공짜잖아요. 육수 3그릇 더 퍼먹고 왔어요. 이렇게 자영업자 힘들어지겠구나. 똑같은 돈을 내고 먹었는데 이 배부르지 않은 느낌. 네, 아무튼 오늘 조정 대상 지역 관련해서 또 갑자기 규제가 풀리거나 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때는 본격적으로 좀 더 분석해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늦은 시간 갑자기 방송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또 힘겨운 한 주, 무더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수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비트님, 네, 감사합니다. 호박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방송 마무리할게요. 뭐, 의견 더 남겨주실 분 안 계시죠? 네, 주말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김진경님, 네, 고맙습니다. 주말 토요일 날 제가 자료 조금 더 보충해서 조금 더 방송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